누구시죠? 저는 그 사람 부인입니다. 저기 계세요? 누구세요? 저는 정혁 씨 아내입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그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죠. 안녕하세요. 70세 할머니 50년 고백 사부입니다. 1986년 가을이었어요. 그의 가을은 유난히 빨리 왔습니다. 9월인데도 아침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엔 벌써 낙엽이 굴러다녔죠. 저도 마치 그 낙엽처럼 느껴졌어요. 33살 두 아이의 엄마. 누구의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3부에서 말씀드렸죠. 수미. 그 여자가 남편 회사 거래처 사장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을요. 오늘은 제가 진실과 마주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 저는 달력을 보며 알게 됐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빨간 점, 파란 점, 제가 표시해둔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목요일은 회식, 금요일은 야근.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사 후배한테 전화해서 조심스레 물어보니 목요일엔 회식이 없었거든요. 사모님, 목요일요? 저희 목요일엔 다들 일찍 퇴근했어요. 과장님도 일찍 집에 가셨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아래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다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저 같았어요.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하지만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나무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며칠 후 남편의 작업복을 빨래하다가 또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쉬다가 모텔 9월 12일 3만 원.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점 영수증도 아니고 모텔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옷에 밴 냄새를 맡았어요.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 그 냄새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적었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새벽 일시 귀가. 여자 향수 냄새. 쉬다가 모텔 영수증 3만 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어요. 9월 19일 목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어요. 결혼 전에 사두었던 코트 한 벌. 10년 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어요. 얼굴에 생기는 다 사라지고 까맣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처량해 보이기 싫어 립스틱을 발랐어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결혼 전 엄마가 사주셨던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아끼느라 한 번도 발라본 적 없는 엄마의 선물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발라봤습니다. 얼굴에 조금 젊음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아야겠어.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을 저녁 거리는 쓸쓸했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남편이 버스에 올랐어요. 저도 뛰어서 남편이 못 보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히 뒤를 지나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분을 갔을까요? 남편이 내렸습니다. 낯선 동네였어요.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남편이 들어간 곳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미야, 다음 주에는 더 일찍 올게. 오빠 그런데 사모님은요? 오빠랑 있는 건 정말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미야, 나는 널 사랑해. 나도 마음이 복잡하지만 널 놓을 수가 없어. 수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실이 똑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선 여자, 젊었어요. 26쯤 됐을까요? 길게 웨이브 진 머리에 애띤 얼굴. 누구세요? 저는 정혁 씨 아내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거실에 서 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당황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온몸이 떨려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여보, 여기를 어떻게? 목요일마다 야근이 아니었군요. 이상했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가웠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두 사람 이런 지 얼마나 된 거죠?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눈앞에서 내가 봤는데 오해라고요? 계속 거짓말로 둘러댈 건가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됐냐고. 제가 과장님을 좋아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죄송합니다. 6개월. 9살 아들이 아빠 없이 살면 안 돼? 라는 질문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던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꾹 참고 온 몸에 힘을 주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리로 나왔을 때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을 내며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나도, 내 인생도 저렇게 반짝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참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게 강한 거라는 걸.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한순간인가요? 이혼해요. 여보, 제발 아이들은 어떡하려고? 저랑 살 거예요. 너 혼자서?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이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해두었는지 보여줄 때가. 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 어디서 그 돈을? 10년 동안 매달 4만 원씩 모았어요. 당신한테 처음 맞았을 때부터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자리도 구했어요. 일자리? 동네 세탁소에서 6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월급은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해요. 너가 혼자 벌어봐야 방세 내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방도 이미 얻었어요. 고시원이라 방이 작지만 아이들이랑 저 셋이 누우면 딱 맞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 그런 걸 다? 당신이 수미 씨 만나는 목요일마다요. 세탁소도 그때 알아봤고
고시원도 그때 계약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이혼? 내가 이혼을 해? 법적으로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았어요. 가정폭력과 간통은 재판상 이혼 사유래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 10년간의 기록이요. 날짜, 시간, 상황 다 적었. 그리고 모텔 영수증, 주점 영수증 다 보관해뒀고요. 오늘 수미 씨 집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미 늦었어요. 참 이상하죠. 10년간 그렇게 두려웠던 남편이 이렇게 초라하고 작아 보일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했습니다. 수미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전화번호 책에서 산정기업 사장님 댁 번호를 알아냈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계신가요? 네, 접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산정기업 거래처 직원인 정혁과장 아내입니다. 꼭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죠? 사모님 따님 수미 씨와 제 남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집으로 오시겠어요? 큰 주택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원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정한 개량 한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하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전화 받고 짐작은 했습니다. 네, 우리 수미가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수미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미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남편 그러니까 수미 아버지가요. 수미한테 정혁 씨를 잘 챙기라고 했대요. 네, 꼭 계약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응대하라고요. 식사도 같이 하고 술자리도 만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사모님 6개월 동안 제 남편이랑 수미 씨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수미를 뜯어 말릴게요. 당장 헤어지라고 할게요. 사장님께도 말씀해 주세요. 남편한테요. 네. 제 남편과 사장님 딸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수미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저예요. 네, 사모님. 수미한테 다 얘기했어요. 당장 정혁 씨랑 헤어지라고. 그저 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사장님한테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수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수미가 이용당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수미가 다 털어놓으니 그제야 믿더라고요. 그리고 수미는 많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회사 앞으로 산정기업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자네 지금 당장 회사 앞으로 나오게. 네, 내 딸이랑 무슨 짓을 한 건가? 사 사장님. 감히 내 딸을 꼬드겨. 너까지 깨.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네, 결혼도 했다며? 네, 아내가 있는데 내 딸이랑 6개월씩이나 만났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자네 때문에 내 딸이 눈물 흘리는 걸 봤어. 사표 내 당장. 사 사장님, 제발. 내가 자네 회사 사장님한테도 전화했어. 우리 거래 끊는다고. 자네 같은 사람이 있는 회사랑은 거래 못한다고. 남편의 세상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재처럼 하얘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알아요. 뭐, 수미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요. 사장님이 회사에 가신다고. 너 때문이야. 네가 수미 어머니한테 가서. 제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이죠. 이제 어떻게 직장도 없는데. 훗, 절망스러운가요? 제가 10년 동안 느낀 감정이에요. 매일 밤,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여보,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저랑 아이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수미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부인께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20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미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부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참는 게 용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용기라는 걸. 수미도 이제 정혁 씨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과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 선택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수미 어머니에게도 용기가 됐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고시원에서 시작된 저와 아이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